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가 저번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숲속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에펙의 2D 공간을 3D 공간으로 바꾸고 3D 카메라를 넣고 레이어를 배치를 시켜서 3D 공간의 느낌을 만드는 형태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맥스에서 3D 공간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이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최종 합성하는 형태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맥스는 이 자체가 3D 공간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보다 훨씬 더 쉽게 3D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후반 작업은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리할 수도 있고 3D 맥스에서도 편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애프터 이펙트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파시티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오파시티 맵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티팟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티팟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질 편집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질 편집기를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재질 편집기 모두는 두 가지입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조금 다른데, 밑에 거는 이제 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위에 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이렇게 슬롯 형태로 되어 있고, 적용이 된 재질은 여기 표시가 돼요. 이건 적용이 안 된 재질이고요. 적용이 된 재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더드가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스탠더드입니다. 이게 최상위 부분이에요. 이 스탠더드 밑에 여기 맵이라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위 구조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하위 구조 중에서 제일 자주 쓰이고 중요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이 세 개를 이 앞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주 쓰고 빨리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오파시티는 자주 항상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앰비언트는요, 어두운 부분의 컬러입니다. 디퓨즈는 전체적인 색상, 스페큘러는 밝은 부분의 색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파트죠. 먼저 재질을 넣을 때 여기서 컬러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위 메뉴로 이미지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나, 디퓨즈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클릭하면은요, 스탠더드 계열이 아닌 그 아래쪽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파트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이미지 중에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오픈. 자, 이렇게 하면은 하위 메뉴로 내려왔어요. 하위 메뉴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디폴트 스탠더드라고 있고요. 그 밑에 디퓨즈 컬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상위 메뉴 스탠더드 들어가려면 클릭하면은 여기가 상위 메뉴예요. 자, 이 밑에 하위 메뉴로 내려왔고, 여기는 금방 우리 추가했던 이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상위 메뉴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 상위 메뉴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거라는 거는 디퓨즈도 있고 스페큘러도 있고 오파시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 한번 오파시티에 던져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 카피 스왑 있는데 카피로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카피로 복사하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밑에 두 개가 생겼어요. 전체 스탠더드 밑에 오파시티에도 재질이 들어갔고 디퓨즈에도 재질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더드가 어디고 디퓨즈나 비트맵 넣는 곳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더드와 같은 레벨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트 섀도우도 스탠더드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썼었는데 이것도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스탠더드 쪽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메뉴인 이쪽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디퓨즈 오파시티는 이 스탠더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파시티는 어떤 거냐? 디퓨즈는 전체적인 컬러를 담당한다고 했고요. 오파시티는 제가 이걸 복사해서 이런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런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자, 어떤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냐면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흰색,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이 오파시티 맵은 이 어두운 부분, 즉 검은색이 되겠죠.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어두울수록이에요. 어두울수록 이 부분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완전 블랙이면은 완전 투명해지는 거고 조금 덜 어두운 회색 정도면은 그에 맞게끔 덜 투명해지는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투명하게 인식하고 밝은 부분을 불투명하게 인식하는 게 오파시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부분은 투명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만 남겠죠. 일단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그냥 봐도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확실히 보려면은 여기서 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두워서 없어진 부분은 아예 컬러 자체가 안 나타나고요. 밝은 부분은 이 오파시티의 역할은 불투명해지는 역할이지 이 디퓨즈 컬러를 자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디퓨즈 컬러가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만 돼요. 원래 이 슬라스의 색깔인 회색이 그냥 보여주는 거고 디퓨즈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역할을 하는 그 앞에다가 오파시티를 넣었기 때문에 그냥 투명한 영역은 빠져버리고 불투명한 영역만 디퓨즈 색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재질에다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 줘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불투명한 부분은 디퓨즈 색상이 보이고 투명한 부분은 없어져 버리고 자, 이게 오파시티입니다. 그리고 오파시티에 들어가면은 몇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지상에서 밝고 어둡고를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인버트 시켜서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밝은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PNG 나무, 집 이런 것들을 소스를 가지고 있죠. 그 소스를 이제 판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재질 이름입니다. 나무라고 한번 만들고요. 디퓨즈에는 이 나무 하나를 넣는 게 맞겠죠. 자, 나무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에는 자, 정확하게는 제가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요 부분은 흰색인, 그리고 이 외곽 부분은 검은색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정확하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게 정확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포토샵 가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와서 자체 기능으로 오픈.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고 지금 제가 오파시티에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파시티의 메뉴에 조절하려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오파시티 메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정상적으로 흰색, 검은색을 사용해야 되는데 귀찮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RGB 인텐시티 이걸 해야지 흰색,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RGB 컬러로 세기를 파악해서 어두운 부분은 투명하게, 밝은 부분은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안 쓰고 알파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타가 이미지 같이 알파 채널이 있어 가지고 투명한 영역들을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PNG 투명한 부분이 외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일반 상황에서는 알파 채널이 없는 일반 이미지는 RGB 인텐시티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곽이 빠지는 투명 이미지이기 때문에 알파 채널로 설정을 하면은 모두 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포토샵 가서 흰색,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오파시티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메뉴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나무 재질이 여기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이 판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자, 판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이 판에 지금 세그먼트가 4개씩 들어가 있죠. 세그먼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1로 설정을 해주고 이 나무 비율과 비슷한 가로 세로 비율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됐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렌더링 해보면은 잠깐만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빠져버립니다. 제가 오파시티에 들어가서 자, 요렇게 뭐 똑같네요. 자, 요렇게 일단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은 앞뒤로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애프터 이펙트하고 완전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판에다가 오파시티 맵과 디퓨즈 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알죠?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이 성 부분들이 모두 다 이런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움직이는 성에도 CG가 일부 이용되었는데요. 먼저 움직이는 성입니다. 움직이는 성 CG는 일반 CG처럼 입체로 만들지 않고 간판 같은 평면에 성의 부품을 이어 붙인 뒤 움직임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판이에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판이죠. 이 판의 측면을 전부 보면은 입체로 만들면 부품들끼리 겹치거나 빈 공간이 생겨서 움직임을 넣기 힘들다고 하네요. 약 80개의 부품을 붙여 넣어 CG로 입체 모델을 만들어 움직임을 더했다고 합니다. 입체로 자, 뒷면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면만 계속 보여지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면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드러나죠. 다리는 3D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맥스에서 본격적으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그 비율을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냥 세로로 조금 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세그먼트는 없애야 되겠죠. 위치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재질 창에 들어와서 제가 하나 불러왔는 게 있는데 그냥 다시 시작할게요.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나무 다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지만 맵에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맞죠? 디퓨즈에서 비트맵 나무 1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상위 메뉴로 올라가고 다시 이번에는 오파시티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도 되죠. 같은 걸 쓸 거니까 카피로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메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흰색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테두리 그 나무 외곽 부분은 이미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알파로 체크해 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올라와서 이걸 체크해 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뭐 나중에 적용하고 난 뒤에 체크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이거 오브젝트 이름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걸 복사하고 이거는 나무 2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나무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상단 올라가고 자, 여기에도 나무 2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키고 자, 두 개의 다른 형태의 나무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집을 한번 해볼까요? 또 복사하고 이번에는 집이 되겠죠? 제가 닫아버렸네요. 자, 집입니다.
지금 나무의 오파시티에 집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모양으로 집의 디퓨즈가 보이는 겁니다. 카피하고 자, 됐습니다. 이것도 적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위에 살짝 보이죠? 우리가 아직 재질을 정확하게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그냥 둬도 되고요. UVW라고 있습니다. UVW. 1학년 때 이제 3D 시간에 하기는 했었는데, 요 UVW를 기준물을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그 다음 포토샵에서 사실 이제 에펙에서 작업보다는 맥스에서 이렇게 맵을 넣기 위해서는 흰색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개념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는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집은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디퓨즈에서 울타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에서도 울타리로 바꿔주고 됐습니다. 요거를 오브젝트 이름도 울타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됐죠. 요런 거는 포토샵에서 사실은 살짝 더 정리를 해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Shift Q 해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플레인이기 때문에 뒷면이 자, 렌더링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게 투 사이드라고 있어요. 투 사이드를 제가 나무 두 개는 다 투 사이드를 한번 체크할게요. 이렇게 자, 렌더링도 되죠. 투 사이드라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안쪽 면, 뒷면 같은 거 그것들도 이렇게 보이게끔 맵이 들어가서 보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투 사이드를 다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울타리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배경으로 사용될 큰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배경. 자, 배경은 우리가 오파시티 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적용 안 된 것을 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판에다가 적용시키고 자, 뒤로 조금만 빼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구름부터 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